미국과 중국이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 증시가 마감된 이후에 스몰딜을 성사시켰습니다. 하지만 외신들 측에서는 이 스몰딜이 아니라 미니딜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또 중국의 승리다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네, 말씀하셨던 대로 그 중국의 승리다라는 평가가 상당히 우세하죠. 중국 장기전을 계속 끌어가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조금 좀 조급하게 만들었다라는, 미국 측을 조급하게 만들었다라는. 그래서 결국은 미국 측에서 그들이 요구했었던 그런 부분들을 관철시키기보다는 상당 부분 뒤로 후퇴, 양보하면서 추후를 도모하게 되는 그런 모습의 결과였다라는 부분으로 평가가 지금 현재 잇따라 나오고 있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분명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주 초반은 분명히 일정 부분 랠리가 나올 가능성 상당히 높지만 상당히 제한적인 안도 랠리에 그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는 부분. 일단 이런 부분들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어떤 딜이 성사가 되었고 어떤 딜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인지. 일단 어려운 딜이 상당 부분 남아있다. 금융 관련돼서 일정 부분 풀려나가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기대감이 분명히 있고요. 시장에서 알려진 바로는 대표적으로 그 환율 문제 거의 성사됐지만 아직은 남은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고, 보조금 문제, 지적재산권 문제, 미국이 대표적으로 해서 중국을 계속해서 압박하고 있는 그런 부분. 하지만 중국에서는 일절 양보를 안 했다라는 쪽으로 지금 현재 시장 내 알려져 있다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딜이 많이 나왔다. 앞으로 갈 길이 상당 부분 멀다. 근데 시장의 평가는, 긍정적인 평가 중에 하나는 일단 물꼬를 텄다. 그래서 일단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 나갈 수 있는 어떤 그 근거를 마련했다라는 쪽으로, 장기화는 장기화지만 하나하나씩 해결해 간다라는 의미 쪽으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놓고 1단계 합의에 도달했다라고 자평을 했고요. 그 이야기는 결국은 트럼프 대선이 지금 2020년 11월입니다. 이제 1년 정도 남아있는, 1년 조금 더 남아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전에 과연 완전한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지의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이고,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만은 중국 측에서는 아마도 대선 이후까지 파이널 딜을 끌고 가려는 그런 어떤 그 속내를 분명히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 분명하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이번 딜을 계기로 미국과 중국 하나씩 주고받았죠. 중국은 미국에 대해서 농산물 수입 400억 달러에서 500억 달러로 확대했고요. 미국은 관세 추가 인상 계획을 보류했습니다. 15일 예정이었습니다. 근데 12월 15일로 예정된 부분은 여전히 건드리지 않고 있고, 결국은 미국은 중국의 약속 이행 여부를 지금 이제 실질적으로 확인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앞서 있다라는 부분으로, 이번에 약속한 부분 농산물 수입 규모 확대 400억 달러에서 500억 달러로, 결국은 그것도 중국이 수입을 실질적으로 해봐야 아는 것이지 않겠느냐. 근데 제 개인적인 판단은 농산물 수입 규모에 대한 확대가 아마도 단기간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부분도 우리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이제 상당히 그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따른 어떤 그 축산물과 관련된 어떤 그 가격의 변동성, 이 부분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농산물 수입 확대, 농산물에는 전체적으로 축산물까지도 포함될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 조심스럽게 좀 생각을 좀 해볼 만하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여기에 월스트리트저널이 상당히 의미 있는 보도를 한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미국과 중국 간에 상호 맞교환된 부분이 있었다. 아직 발표는 되진 않았지만 중국에 대해서 환율 개입 금지라는 부분을 미국이 약속을 했고, 미국은 중국의 중국의 화해에 대해서
그 제재를 완화시키겠다라는 그런 합의,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 근데 이 부분 이번에는 발표가 되지 않고 아마도 11월 19일, 20일이죠. 그 에이펙 정상회담 직후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만남. 일단 당연히 만날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되고요. 이 직후에 아마도 이런 그 추가적인 스몰 딜과 관련해서 추가적인 발표 있지 않을까. 이번에 아마 그 에이펙 회담 직후 가장 시장에서 예상되는 부분은 환율 조작국이 이미 중국에 대해서 미국은 환율 조작국 선정을 해버렸죠. 그 이후에 환율 조작국으로부터의 어떤 그 좀 속박을 좀 풀어주는 그런 그 가능성, 그 이야기는 서로 간의 환율에 대해서 환율 전쟁까지는 이제 그 나아가지 않겠다라는 그런 약속으로 받아들여지게 될 것이고, 화해에 대한 제재 완화, 아마도 이런 부분들 두 가지가 서로 맞물려서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부분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일단 스몰 딜이 있었죠. 그리고 시장의 관심이 분명히 변화될 가능성이 있을 텐데요. 여기서 쉬운 딜 먼저 이제 그 우선 합의가 됐습니다. 어려운 딜 많이 남아 있고요. 그 얘기는 장기화 가능성. 그러면 이런 속에서 시장의 관심 변화가 당연히 나타날 수밖에 없을 건데, 시장의 관심 일단 이제 더 이상 추가적인 악화 내지는 격화가 있겠느냐, 최악 상황 더 이상 나빠질 것은 없다. 이제는 하나하나씩 풀어갈 일만 남았다. 그 시간이 얼마가 걸리건 못 풀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된다라면 G2 경제지표와 관련해서 중국에 대한 경제지표 둔화, 그리고 미국에 대한 경제지표 둔화, 특히나 최근 지난 2주 동안 미국의 경제지표 둔화 양상으로 상당 부분 시장이 일정 부분 부담을 경험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놓고 앞으로 발표되는 경제지표에 대해서는 관점의 변화가 있지 않을까. 둔화, 지금 현재 발표되는 경제지표는 과거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험치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나간 것이고, 이제 앞으로 스몰 딜이 성사됐기 때문에 기대감으로 변화될 가능성, 그리고 또 하나 FOMC에 대한 유동성 관심이 더 늘어나게 되지 않겠느냐. 10월, 12월 두 차례 남은 FOMC, 12월보다는 10월 FOMC, 10월 29일, 30일에 있을 특히 물가와 고용에 관심이 많은데요. 지지난주에 있었던 고용 조금 좀 둔화 양상, 여기에 물가가 상당 부분 이제 연말 소비 시즌과 맞물리게 되면서 물가 상당히 중요한 그런 과제로 지금 다가오고 있다. 우리나라 한은 금통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상당 부분 고개를 들고 있는 지금 현재의 상황,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본다라면 스몰 딜 이후에 시장의 관심의 어떤 그 포커스, 중심점의 변화는 너무나 당연하지 않겠느냐. 이 부분 같이 생각을 해보시면서 전체적으로 위험자산 선호 현상, 경제 지표에 대한 어떤 그 관점이 변하게 된다라면 위험자산 선호 현상의 변화 부분도 우리가 읽어봐야 될 겁니다. 그 이야기는 결국은 외국인 수급 개선 여부가 이번 주 상당히 중요한 어떤 그 핵심 화두로 시장 내 자리 잡을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글로벌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가 분명히 있을 수 있죠. 그러면 당연히 경기 민감 대형주에 대한 관심, 그리고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이 해소된다라는 이야기는 글로벌 무역량이 다시금 원점으로 회복된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불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상선에 대한 관심, 그러니까 물동량에 대한 관심과 물동량의 근원이 되는 조선 수주량에 대한 관심부터 일어날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라는 점. 전체적으로 물동량과 관련해서 좀 엮어서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반도체에 대한 업황 개선세, 이미 지난주에 삼성전자 실적을 가지고 확인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더 한 발짝 더 나아가서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그리고 더 나아간 5G 네트워크와 관련해서 이와 대한 관련주에 대한 관심 필요해 보인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우리 시청자 여러분 참고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